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단 돈을 진짜 많이 벌어봐라. 세상이 달라진다. 나는 장사의 신이다. 지은이는 은연장, 발행은 떠오름입니다. 이 책은 3천만 원 창업 자본으로 200억 원에 매각한 치킨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의 주인공인 저자 은연장의 인생 이야기와 그만의 장사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오직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목표로 중국집과 피자가게, 칼국수집 등 배달 일부터 시작해서 투자, 쓰리잡을 병행하며 사업에 대한 꿈을 키웠고 마침내 전국 200개 매장의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했습니다. 그가 레드오션인 치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고객들의 사랑받는 치킨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하고 배점률 0%의 신화를 달성한 방법은 남다릅니다. 이 책에는 창업 준비부터 가게 운영, 대박 가게를 만드는 비결까지 저자만의 장사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저자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온몸으로 부딪혀 터득한 비결을 그의 삶 속 이야기에 녹여내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투박하고 거친 이야기들이 오히려 진솔하고 신뢰감 있게 다가옵니다. 장사에 요령 같은 것은 없다. 마케팅을 잘하는 것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장사를 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과 간절함이다. 고객을 대하는 진심은 통하고 간절함은 성공의 요인이 된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는 돈을 진짜 미치도록 벌고 싶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지하 단칸방에 살았다. 어머니는 수선집을 하셨고 아버지는 얼음 장사를 하셨다. 내가 10살도 안 됐을 때 기억이 생생하다. 어머니에게 옷을 왜 이따위로 줄이냐고 호통을 쳤던 아줌마. 그리고 그런 아줌마에게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를 하던 어머니. 수선집 미신기 옆에 마련되어 있던 간이 침대에서 매일 잠을 잤고 그 때문에 매일매일 허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다. 얼음을 납품하러 가는 아버지를 따라서 유흥주점에 들어갔다. 아버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사람이 얼음 상태를 체크하며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래처니까 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웃으며 그 사람을 대했고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더더욱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흔히들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의 나는 대부분이 인정하는 부자다. 20대에 시작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200억 원에 매각했으며 그 외에 모아놓은 돈도 꽤 있다. 즉, 더는 먹고 살 걱정은 평생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지나온 여정은 파란만장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쓰리잡 생활은 기본이었으며 내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어찌 보면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내가 들인 대가와 노력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내 목표를 위해 온몸으로 버티다 보니 막상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지금에 와선 몸이 탈나고 쑤셔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어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몸이 상할 정도로 일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일단 돈을 진짜 많이 벌어봐라. 세상이 달라진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는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였고 돈 때문에 자주 싸우셨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돈 덕분에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일 일도 전혀 없고 돈 덕분에 누군가와 싸울 일도 전혀 없다. 언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고 어디서든 떠날 자유가 있다. 또한 시간이 있고 돈도 있고 그때 배웠던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고 아무 노하우도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심지어 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힘들었던 시절 진심 어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그때 도움의 10배 아니 100배로 보답해 줄 수 있다. 나에게는 작은 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돈을 쫓지 마라.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라.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항상 듣고 자라왔다. 그러나 나는 중학생 때부터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때부터 돈을 쫓으며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왔다. 그 결과 30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무료 컨설팅은 계속할 것이다. 못하는 건 정신 승리고 안 하는 건 멋이다. 나 역시 지금 당장이라도 골프를 치러 다닐 수 있고 좋은 차를 뽑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비싼 음식점에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건 나와 안 맞다. 아직도 나는 추리닝을 입는 게 좋고 차보다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전히 몸을 쓰면서 장사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열정이 있고 성실하지만 장사 스킬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의 매출이 오르고 그들의 삶이 바빠질 때 나도 함께 행복하다. 어렸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건 성공하는 방법은 공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들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존나게 달려왔다. 어떤 목표가 있느냐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결정한다.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루하루 나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배달을 하고 장사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내 책의 독자들은 다양하겠지만 이 점을 꼭 밝히고 싶다. 만약 내 책을 학생들이 읽는다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읽는다면 자식들에게 공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압박보다는 자식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한다. 당연히 이 책을 읽는다고 여러분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엄청난 장사의 신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쁘겠거니와 천부적인 재능으로 이미 다른 것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이 책을 읽으며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나도 한 번쯤 성공해보자라는 다짐으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부디 그 원동력을 이 책에서 찾아내길 바란다. 장사의 신의 뼈 때리는 한마디. 장사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장사는 진짜 존나 쉬워.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오고 1시간 늦게 들어가면 돼. 그리고 좀 더 벌고 싶다면 인생 몰빵하면 좀 더 벌 수 있어. 앞으로는 잡생각이 들지 않게 항상 바쁘게 살아.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장사에서 성공 비결은 꼭 집어서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내 성공 비결이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간절함 때문이었어. 내가 특별하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남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노력한 게 다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진 게 없다고 포기하지 마.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 진짜 간절함과 가짜 간절함을 구분하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가맹점을 내달라면서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만의 기준이 필요해졌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알려줘도 잡아줘도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간절함도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다. 진짜 간절함과 가짜 간절함. 사실 장사하는 동안 내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실패하면서 스스로 배웠을 뿐이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힘들었던 과정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1년 걸릴 거 6개월로 줄여주는 게 내 역할이다. 오븐구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했을 때 본사의 슈퍼바이저가 우리 매장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다. 다른 매장 매출은 다 줄어드는데 오히려 우리 매장 매출은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매장은 고객들에게 무조건 최선을 다했다. 고객에게 서비스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고 배달한 음식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매장에서는 실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라고 말한 후 고객 집으로 당장 갔다. 그리고 음식을 확인하고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먼저 조치를 취해드렸다. 이미 우리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해결한 후 다른 음식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간절함 덕분이었다.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고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언제나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했다. 진짜 간절함과 가짜 간절함을 구분짓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이다.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간절함을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간절함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게를 오픈하고 20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물건 하나하나를 계산하니까 별로 마진이 안 남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직원 인건비, 세금, 배달, 대행료 등을 제했을 때 음식 하나로 마진을 계산하면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고정비를 넘어섰을 때 그 다음부터 마진이 늘어난다. 장사라는 건 최소한 1년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계산해야 한다.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달씩 계산하거나 분기나 반기별로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장사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겨우 한 달 안 된다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장사가 안 될 경우 작년 매출을 분석하고 현재 문제점을 파악한다. 처음에는 다들 1년간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1년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초심을 잃지 말고 1년은 죽었다라고 일할 게 아니라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진짜 간절하다고 해서 도움을 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마진을 생각하고 좀 더 쉴 생각을 하고 고객에게 서비스 주는 걸 싫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진짜 간절한 사람은 처음 이야기한 행동 그대로 몇 년씩 유지한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건 말이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의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을 주고 받는다. 처음에는 다 간절하게 이야기한다. 아무리 첫인상이 좋았더라도 3번 이상 보는 건 시간이 지나고 말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때를 보면 이 사람의 간절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다. 진짜 간절한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는다. 하지만 가짜로 간절한 사람은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린다. 그 두 사람을 나누는 나만의 기준은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똑같은지 보는 것과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다. 가짜 간절함과
진짜 간절함을 구분해야 한다. 부지런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부지런한 손이 게으른 혀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라는 말이 있다. 같은 의미로 손발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해지지만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장사할 때 쉬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일해라. 대박집과 쪽박집은 작은 차이로 결정된다. 대박집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때마다 내 대답은 비슷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사장의 역할이다. 약수역에서 숯불 바비큐 가게 홀 장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때 내가 주방에 있을 때와 내가 문 밖에 있을 때 매출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무조건 내가 주방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주방에만 있고 홀에 있는 고객들의 응대를 못하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방 이모를 구하고 그 외 잡다한 일들은 알바생에게 시킨 후 고객 응대에 집중했다. 가게 앞에 서서 인사를 하거나 고객에게 커피 한 잔씩 타주면서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었다. 그런 고객이 매장으로 들어왔을 때 치킨에 콘샐러드도 줘보고 지포 튀김도 주고 건빵 튀김도 줬다. 특히 건빵 튀김은 남자들에게는 추억의 간식이었는데 일부러 군인들에게 주기도 했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주면서 기분 좋은 말을 먼저 하기도 했다.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챙겨주며 신경을 쓰니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내 역할에 익숙해진 고객들에게 우리 가게가 숯불 바비큐 집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다른 바비큐 집을 갔던 고객들은 이제 음식 맛을 떠나서 내 가게와 다른 가게를 비교하면서 약수역에 있는 숯불 바비큐 집 가게는 다양한 서비스도 주고 사장님이 직접 고객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랬는데 하면서 다른 바비큐 매장에서 안 좋은 점을 계속 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장은 고객들이 다른 가게에 갔을 때 그 가게의 단점이 크게 느껴질 만큼 자기 가게에서 고객을 계속 챙겨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음식, 서비스든 친절한 인사든 기분 좋은 말을 먼저 건네든 말이다. 이런 나만의 노하우는 후참잘,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했다. 후참잘에서 음식을 시키면 눈꽃 감자튀김도 나오고 음식을 다 먹으면 입가심으로 멘토스도 주고 포스트잇에 직접 손글씨로 감동을 주는 글을 써서 고객들에게 주는 것도 내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만약 내 가게가 쉴 때 다른 가게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고객들이 다른 가게와 우리 가게를 비교해서 자주 찾도록 유도했다. 약수역에서 홀 장사를 할 때 자주 오던 조폭이 있었다. 두목이나 부두목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매번 비싼 과일을 봉투째로 사와서는 씻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사온 과일이든 라면이든 다 먹고 나면 무조건 5만 원을 주고 갔다. 다들 무서워했지만 나에게는 착한 고객이었다.
가게에 올 때마다 무슨 일 있으면 형한테 연락해. 내가 진짜 열심히 하니까 형이 여기 온다라는 말을 하고는 했다. 그때마다 항상 내게 했던 말이 지금까지 잊히지 않는다. 쟤는 진짜 열심히 사는 애야. 가게 불 꺼지는 걸 못 봤어. 너 나중에 가게 망하면 형 밑으로 와. 형이 먹고 살게는 해줄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자. 내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중에는 다 알아주니까. 장사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인생을 걸고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게의 위험 상황을 빨리 알아차려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태도라고 본다. 흔히 전문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갖출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나 오늘 하루 건너뛰면 어때란 유혹을 참는 것, 이런 태도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프로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정신을 갖고 있다. 장사에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는데 주로 프로 장사꾼에게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다. 대부분 장사가 안 될 때 찾아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오히려 장사가 잘 될 때 매너리즘을 겪는다. 나도 매너리즘을 겪은 적이 있다. 곱창 가게를 하면서부터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났다. 그러면서 돈은 점점 더 많이 벌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사가 하기 싫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는 24시간을 항상 가게에서 살았는데 같은 일만 반복하다 보니 주위에 친구도 사라지고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잘 나왔는데 내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친구의 옷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 내가 24시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남한테 투자하면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익은 2배로 늘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투자를 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 만 것이다. 결국 여러 일을 겪으면서 장사로 돌아왔다. 문제는 다시 장사를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 복구가 되기 시작했고 또다시 매너리즘이 찾아온 것이다. 그때 난 12시간만 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영업시간을 줄이자마자 매출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때 내가 깨달은 건 이거였다. 내가 잘된 이유는 남들보다 열심히 오래 일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계속 뛰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뒤처지겠구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도 하루 16시간 이상 영업을 할 사람이 아니면 함께 하지 않았다. 기본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렵다. 점점 지치기 때문이다. 처음에 10분 늦게 문 열다 보면 나중에 또 10분만 늦게란 생각으로 미루게 된다. 그런 날이 쌓이면 결국 영업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게 아니라 재력으로 기본적인 것을 지켰기 때문에 잘 됐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10년 전에는 맘만 있으면 장사가 잘 됐다. 요즘은 워낙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비슷한 종류의 가게들도 많이 생겨서 맛으로만 승부 보기가 어렵다.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케팅은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 매장에서 음식이든 고객을 위한 서비스든 기본적인 것들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마케팅을 해야 그 효과가 2배로 나타난다. 잠깐 반짝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준비가 잘 갖춰져 있으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장사를 할 때 서비스, 진절, 영업시간, 사장의 마인드, 마케팅 등 장사를 어렵게 할 만한 요소는 점점 더 늘어난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든 일단 가게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신호가 온다. 매출이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 만약 가게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가게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다. 이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로는 만약 내 옆에 있는 가게에는 고객들이 많은데 우리 가게에는 고객들이 별로 없거나 우리 가게 앞을 단골들이 지나가지 않고 나를 피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따라서 사장은 이런 위험 신호를 즉각 알아차려야 한다. 이란 땀의 열매는 달콤하다. 가끔 지하철을 타면 작업복 차림에 땀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하는 승객들도 있지만 힘들게 일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땀 흘려 일한 대가는 평온한 성공이지만 깨끗한 옷 입고 시간을 낭비하면 실패가 기다린다. 땀 냄새는 환영하지 못하지만 땀의 열매는 달콤하다. 통장에 200억이 찍히자 삶이 허무해졌다. 고등학생 때는 내 옆으로 군인 아저씨가 지나가면 그 아저씨는 나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사람처럼 느껴졌었다. 그런 날이 나에게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다. 실제로도 10살도 차이 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 때는 군인 아저씨가 엄청 나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20대 중반에서 바라본 30살은 누가 봐도 어엿한 어른처럼 느껴진다. 나도 그랬었다. 장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뒤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은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은퇴하기에 적절한 나이는 43살이었다. 그러면서 43살 전에는 은퇴한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는데 그 나이를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 바라본 44살은 정말 많은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던 나이가 되어보니 그 나이도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40살도 20살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비슷한 나이대가 되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고 보니
생각보다 별거 없다라고 느낀 것이 또 있다. 바로 돈이다. 이 책을 쓰면서 돈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나에게 돈은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였다. 나는 돈 하나만 바라보고 지난 시간을 달려왔었다.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후참잘 회사를 200억 원에 매각했다. 원래부터 매각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 주변에서 계속 회사를 매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야기가 진지해졌다. 점주님들을 만나서 매각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물어보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고마웠던 게 돈 많이 주면 정리하고 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만날 때마다 힘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지난 2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던 게 겉모습에서부터 티가 났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었고 몸을 혹사한 대가로 점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었다. 그렇게 고민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회사를 매각해달라는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그래서 한 번은 농담으로 돈 먼저 가져와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음날 정말 통장에 거금이 찍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통장에 200억이 찍히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나는 어땠을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을 느꼈을까? 이제 자유라는 생각에 몸서리치게 기뻤을까? 아니었다. 오히려 200억이 통장에 찍히고 나서 나에게 찾아온 건 우울증이었다. 회사를 200억에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하루에 200통씩 오던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메시지도 하루에 1000개 이상 왔었는데 매각 후 단 한 개의 메시지도 오지 않는 게 아닌가.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이랬었다. 이제 내가 필요 없구나.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내게는 그게 우울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0억이 찍힌 통장을 바라보며 내가 선택한 건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였다. 매일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니 6에서 7개월 동안 그 어떤 사람과도 연락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런 우울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극복했던 방법은 하나다. 다시 사람을 만나는 것뿐이었다.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고 사람 때문에 살았던 나였으니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제 장사를 시작하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와주고 난 뒤로는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다. 그때 연락을 하지 않던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내가 회사를 매각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정말 몸이 좋지 않았으니 편하게 쉬라는 뜻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를 매각하고 느낀 건 나한테 돈만큼 중요한 가치가 또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200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혔을 때 행복하지 않고 우울했던 것도 그거 때문이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나처럼 돈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돈 말고 또 어떤 것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부자는 꿈만 꾸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꿈만 꾸지만 부자는 무조건 실천한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 실천도 하지 않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밭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실천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부자가 될 수도 없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를 실천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꿈꿀 뿐이다. 부자는 한 번의 실천으로 평생 돈을 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일단 돈을 진짜 많이 벌어봐라. 세상이 달라진다. 나는 장사의 신이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